안녕하세요. 한자로드 8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비석을 그린 또 차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자의 사전적 의미는 또나, 또한, 장차인데요. 하지만 이 한자의 본래 의미는 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차자는 비석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죠. 갑골문에 나온 또 차자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덤에 묻힌 사람의 이름과 행적을 적어 놓던 비석을 그린 것입니다. 조상의 비석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조상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갑골문 때는 이러한 모습만으로도 조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하지만 금문에서부터는 또한이나 장차라는 뜻으로 빌려 쓰이게 되면서 본래 의미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차자는 한때 도마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마라는 것은 주방에서 사용하던 도마가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제단을 의미합니다. 생긴 모습이 마치 도마와 같아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도마를 뜻할 때는 조로 발음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은 여기에 재물을 올려놓은 모습에 도마 조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차자가 본래는 비석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비석이나 조상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한때는 도마로 빌려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도마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하죠. 도울 조자는 돕다나 힘을 빌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도울 조자는 또 차자와 힘 역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또 차자는 비석을 그린 것입니다. 비석이란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돌을 세워 글을 적은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국가의 큰 업적을 기리는 용도로 비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업적이 클수록 비석의 크기도 커졌죠. 큰 돌을 깎아 만든 비석을 세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비석은 여럿이 힘을 합쳐야 했죠. 도울 조자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비석을 뜻하는 또 차자에 힘 역자를 결합해 무거운 비석을 세우기 위해 서로 돕는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도울 조자는 돕다나 힘을 빌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땅 의자는 마땅하다나 화목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마땅 의자는 집면자와 또 차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집면자는 집을 뜻하는 한자이지만 여기에서는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골문에 나온 마땅 의자를 보면 또 차자 위로 고기 육자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또 차자는 도마로 응용되기도 했다고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도마로 응용되던 또 차자에 고기 육자를 그린 것은 신에게 바칠 음식을 올려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골문때는 마땅 의자가 도마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지금도 마땅 의자에 제사나 안주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후에 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마땅하다나 화목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땅 의자는 소전에서부터 집면자와 고기 육자가 결합된 형태로 변형되었는데요. 여기에 쓰인 집면자는 비석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서에서는 진면자와 또 차자가 결합된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소전 때 쓰인 고기 육자가 또 차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본래 의도를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상 조자는 조상이나 할아버지, 시초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조상 조자는 보일 시자와 또 차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본래 갑골문에서는 또 차자가 조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또나 또한이라는 뜻으로 가차되면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보일 시자를 결합한 조상 조자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여기에 쓰인 보일 시자는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주로 신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조상 조자는 비석과 제단이 함께 그려진 형태가 되었죠. 조상 조자는 선대를 뜻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조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근본이나 시초와 같이 선대부터 이어져 온 근원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조세 조자는 세금이나 조세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조세 조자는 벼 화자와 또 차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또 차자는 도마를 뜻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이때는 조로 발음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쓰인 또 차자는 발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 역할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쓰인 한자이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옛날에는 수확한 벼로 세금을 냈습니다. 여기에 쓰인 벼 화자는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조세 조자는 토지세를 뜻하던 한자였습니다. 예전에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수확이 끝나는 가을에는 토지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곡식으로 냈었습니다. 조세 조자는 그러한 세금을 뜻하던 한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세금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짤 조자는 짜다나 조직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여기서 짜다라는 것은 배를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을 꼬아 천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짤 조자는 실사자와 또 차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여기에 쓰인 또 차자도 발음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자 역시 많이 쓰이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짤 조자는 본래 배를 짠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문에서는 손이 그려져 있기도 했었죠. 천을 짠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배를 짠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짤 조자는 후에 조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는데요. 작은 실을 꼬아 큰 천을 만들듯이 사람들이 모여 큰 조직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조직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